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살짝 했습니다. 거의 맛보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물 원에서 느끼셨다시피 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 가속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했는데요. 위치를 나타내는 것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벡터가 있는데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위치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 변위 벡터가 있어요. 위치 벡터는 기준점에서부터 물체까지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만큼의 크기, 그리고 직선 그 방향으로의 방향, 기준점에서 물체까지의 방향. 변위 벡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 그리고 그 방향으로서 나타나지겠죠.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우리가 이걸 속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시 벡터량이 되겠고요. 변위 벡터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평균 속도라면 그냥 나눠준 값이 되겠지만, 순간 속도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로서 이 나눠준 분모에 있는 시간 간격 t를 점점점 줄여준 거예요. 어디까지? 거의 0에 가까울 때까지. 0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쵸. 미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미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 그리고 적분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은 이 단어는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속도, 물 원에서 얘기할 때 그래프의 접선 방향의 기울기다,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값이 결국에 미분 값이 되겠죠. 자, 가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역시 벡터량이 되겠고요.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각각의 속도 벡터의, 각각의 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의 벡터, 순간 속도의 차로서 나타나지겠고요. 가속도는 그거를 걸린 시간 나눠준 거기 때문에 역시 미분이 되겠죠. 순간 가속도라면 알점의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 얘기는 F는 ma, 우리가 옛날에 뉴턴 방정식에서, 뉴턴 운동을 봤던 그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자, 이번에 우리가 볼 운동은 평면상에서의 운동인데요. 그 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요. 그 식은 우리가 속력은 나중속도 더하기 가속도 시간, 위치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두 앞에 두 식을 연립하여서 t를 소거해주면은, 시간을 소거해주면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AS로서 나타나진다.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2분의 1 나눠준 거다. 이 얘기들 증명은 물 원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볼 운동, 평면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왜 가져왔느냐, 자유낙하 운동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처음 속도 없이 중력 영향만으로 낙하한 운동으로서 처음 속력이 없고요. 앞에 봤던 식들 중에 가속도가 다 G, 중력 가속도가 되는 운동이죠. 만약에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은 아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할 때 힘도 플러스,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식들에서, 앞에서 봤던 식에서 연직 아래로 던졌다면 처음 속력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혹은 가속도의 방향이 다 같기 때문에 식이 세워지지만, 연직 위로 던진다면, 우리가 윗방향을 플러스로 한다고 하면 힘의 방향과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우리가 던진 물체 운동 방향,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로서 계산된다. 그리고 그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물원에서 더 자세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고, 이렇겠네, 그렇겠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때 아래 면적의 넓이가 위치 변화량이 되는데 시간과 위치 변화량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된다는 거. 물원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자,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보려고 하는데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라면 알짜임이 일정하다는 걸 의미해요. 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겠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가속도의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 우리가 운동을 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은 가속도가 계속 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고요. 등가속도, 직선 등가속도 운동과 같은 운동이 되겠고요. 수직인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등가속도, 등속도 운동의 식은 우리가 문헌에서 봤던 식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옆에 그래프에서처럼 X축으로 Y축으로 지금 X축의 방향으로만 가속도가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물체 운동을 분석하면 Y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똑같은 변이만큼 이동하지만 X축으로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움직임은 점점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가 포물선 운동을 한다. 각각의 식 써줬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식, 등속도의 운동에서의 식, 그리고 그것을 연립해주면 역시 포물선 경로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려는 건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혹은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려고 하는데 수평 방향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X축 방향을 던졌지만 우리 손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만 작용할 뿐이죠.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X축 방향, 수평 방향에서는 등속도 운동의 식,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같고 그 위치 변화량은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과 같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처음 속력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평을 던졌기 때문에 오로지 처음 속력은 없고 속력은 연직 방향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나타나지며 그때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GT로서 GT 제곱은 나타나진다. 그리고 시간 t일 때 속력은 여기서 속력을 얘기하는 것은 x축 방향, y축 방향이 아니라 그냥 그걸 다 합성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힘의 합성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크기는 피타고라스 법칙에 따라서 각각을 제곱해 준 것의 합을 루트를 씌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력은 v0, y축의 방향은 gt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게 시간 t일 때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력이 되겠다. 그리고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 던진 높이, 지면에 도달했다는 건 그 높이만큼 다 내려갔다는 소리잖아요. 2분의 1 g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걸린 시간은 t 프라임의 제곱, y축 방향으로 간 거리가 높이랑 같다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수평 방향의 도달 거리는 그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v0 곱하기 아까 t 프라임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이제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을 보겠습니다. 비스듬히 던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X축 방향만 봤을 때는 처음 우리가 손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속력이 일정해요. 하지만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그냥 V0라고 놔두면 안 되고요. V0가 지면에서부터의 처음 던진 그 속력에서의 지면으로부터 처음 던진 속력의 각도만큼 우리가 힘을 또 분해해줘야 돼요. 속력도 분해해줘야 됩니다. 이 벡터를 분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분석할 때는 그냥 V0가 아니라 V0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V0X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계속 수평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 그리고 X축, 수평 방향 간 거리는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만큼. 연집 방향으로는 역시 처음 속력이 있어요. 처음 속력 V0 아니고요. 역시 힘을 분해한, 벡터를 분해한 V0 사인 세타. 하지만 아래 방향으로 계속 G, 중력가속도 G라고 하는 중력가속도가 G인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은 V0 사인 세타에다가 GT 속도는 연즉 방향은
그렇게 나타나지겠고요. 거리는 올라간 거리는 혹은 변화량은 전체 y축 위치 변화량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나타나진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수평방을 던졌을 때는 그냥 y축 방향은 그냥 내가 물체를 자유낙하했을 때, 자유낙하 운동했을 때랑 똑같고요. 왜냐? 일단 아래 던진 속력도 없기 때문에. 근데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는 일단 처음 속력도 있어요. 근데 윗방향 던졌어요. 힘의 방향과 얘가 운동한 방향과 처음 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g, 가속도가 마이너스 g로 나타나는 식을 세워줘야 된다. 자, 최고점의 속력은 최고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연직 위로 던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한순간 0이 되고 다시 내려와요. 연직 방향만 봤을 때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속력이 0이 되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즉 y 방향의 속력, 연직 방향의 속력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돼요. 그리고 오른 속력은 수평 방향의 속력은 처음 수평 방향 속력과 같은 v0 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도달한 시간 계산해 줄 수 있고요. 최고점의 높이는 그 시간만큼 y축으로 이동한 방향이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는 이 높이를 h라고 하면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혹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그대로 세울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법칙 보면은 여기서 지금 h를 하는 건 위치와 시간에 따른 계산해줬다면 시간 아까 소고해가 세 번째씩 있었잖아요. 시간 소고에서 위치, 가속도, 속력만 가지고 식을 세웠을 때 처음 속력은 v0 사인 세타지만 나중 속도는 0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g h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의 제곱 해서 계산해줘도 같은 값을 얻습니다. 자,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쭉 올라왔다 내려가는 동안 이게 시간이 2t만큼 걸려요. 이 라지 t만큼 걸려요.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고요. 식을 계산해주면은 g분의 v0 제곱 사인 g분의 2v 제곱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가 된다. 그래서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된다. 이 내용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한 거냐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국엔 다 물리 1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 식들을 다 적용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부터는 이 물2에서는 힘이 수평이나 수직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물체의 운동 역시 평면상에서 X축, Y축이 다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힘을 분해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분해를 얘기한 거고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를 분석해야 편할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상황을 나눠보고요. 어떤 힘이 어떤 방향에 작용하는지 분해해보고, 역시 힘이나 속력 역시도 분해해서 각각의 상황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수평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수직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식들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운동들, 우리가 물 원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그냥 던지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운동도 있어요.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방이 계속 바뀌는 운동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운동들, 이 물리가 거의 처음 시작한 게 천체 운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작한 것도 있어요. 특히나 15세기, 16세기에는 천문학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면서 그때 그 천문학에 관심 가졌던 학자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이 다 물리를 시작하고 진짜 어떤 근대적인 중세적인 물리와 근대적인 물리로서의 그 이동을, 그 다리 역할을 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케플러, 뉴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